지금 챗GPT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부터 하면 되나요? 아무리 똑똑해도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있어야 된다. 얘를 블레임할 수도 있거든요. 별로 안 똑똑하네. 클라우드를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아 보신 분들이 챗GPT만 보고 챗GPT 쓰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성 AI가 가지는 매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클라우드부터 쓰십시오. GPT-3 모델도 달리도 붙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 붙었던 모델들이 애저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이번 챗GPT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좀 감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동차 회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특정 모델이 나오게 되면 생성해야 되는 문서들이 엄청 많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아니면 연식에 따라서 그걸 고객에 딜리버리 하기까지는 마케팅 머티리얼도 필요하고 세부 사양서, 유저 매뉴얼 이런 것들을 다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대로 생성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문서에 생성되는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그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개발자들이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코드를 다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능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나는 뭐 이런 날짜 차이를 구하는 함수가 필요해 하게 되면 그 함수를 따주고 물론 이제 그걸 수정을 해야겠죠. 네. 아니면 이제 중간에 파라미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GPT 안에 있는 기능들입니다. 뭐 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툴을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이제 생성을 해줘가지고 그래픽 도구에도 사실 사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용 도구에서 사실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언어를 가리킨다는 때 뭐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GPT 기능들 왜냐하면 요약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쓰라고 하는 가이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복잡한 매뉴얼이 뭐 수천 장 있다. 뭐 그런 경우에도 이 매뉴얼을 하나하나 찾는 것이 아니라 빨리 찾아서 그 요약본을 이제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이 매뉴얼을 받았을 때 이 모델에 대한 매뉴얼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많아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된 매뉴얼을 항상 주고서 거기서 제가 내 거 찾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뉴얼을 쉽게 생성해낼 수 있게 되면 고객한테 제공해 주기도 쉬우니까 우리 고객 입장에서도 더 편하게 나한테 딱 맞춘 버전의 매뉴얼을 받을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는 다 그게 시간이고 비용이고 매뉴얼을 만약에 작성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게 어떻게 될지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한꺼번에 다 작성을 해가지고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면서 그런 게 좀 불편했었는데 아무래도 AI의 장점은 초개인화 그다음에 또 맞춤형이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것들이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게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거를 가장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고객군이라고 하면 아마 회사일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지금 제일 눈여겨보시면 될까요? 일단은 대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쪽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예전에는 챗봇한테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라든지 아니면 다음 중 상황 중에 정해진 질문과 정해진 답변만 한다거나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챗봇이야 그냥 선택하고 답변 받는 그런 차원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또 서비스의 단점은 단계별로 밖에 안 되거든요. 뭐가 문제세요? 1번 뭐가 문제다 2번 그럼 거기 들어가면 또 다른 걸 분기에 대한 어떤 그런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나 이거 물건 샀는데 전원 버튼 눌러와도 불이 안 켜져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트리 구조가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고 화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고객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고객의 말을 빨리 이해하고 답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런 그 매뉴얼 서치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서를 많이 다뤄야 되는 어떤 업무들 관련 법령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상하수도, 뭐 건축법 여러 가지 법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할 땐 이렇게 검색하고 이건 이렇게 검색하고 답변 찾고 확인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나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 이걸 줘야 된다. 금방 답변을 얻을 수가 있죠. 규제 관련된 부분들을 대응해야 되는 업무들도 바로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애저에 붙어 있는 오픈 AI 제품들, 챗GPT부터 시작해서 달리, GPT-3 이런 것들 예전에 어떻게 사용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던 것 같고요. 이번 발표를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코파일럿이 MS365에 붙으면서 전과 전혀 다른 또 가치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 워드에서 빠져나오는 생태계가 꾸려질 수도 있고
아웃룩에서 빠져나오는 생태계가 꾸려질 수도 있고 이 코파일럿이 붙으면서 굉장히 MS365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생태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뭐 코파일럿이 말 그대로 이제 부조정사잖아요. 내가 시킨 업무에 대해서는 되게 똑똑하게 빠르게 그리고 핵심만 딱 정리해서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니까 우리 인간은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 더 많이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팀즈와 같은 그런 협업 도구를 또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하지 안 되는 환경들에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걸 쓰고 그 다음에 협업은 또 다른 걸 쓰고 그러면 그러게 되면 파편화된 서비스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의 장점을 못 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갭이 생길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그냥 단순하게 불편함과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손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는 회사가 있고 한쪽은 전자우편 이메일을 쓰는 회사가 있다라면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그 정도의 속도 차이가 사실은 날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전자우편이 나옴으로써 관련된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발송하게 됐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 정보를 많이 습득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또다시 여러 가지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비즈니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거를 위해서 부가적인 비즈니스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촉발했던 부분들도 이제는 파워포인트 10장을 간단한 거 만드는 일은 사실은 5분 안에 끝날 일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선 사실 어떤 이유 비즈니스가 발전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태계 또는 부가 서비스 그걸 이용한 전혀 다른 비즈니스가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들고 다니면 그 뭐에다 쓰려고 그러냐. 맞아요. 나는 음성이랑 문자만 보내면 충분하다. 필요 없다. 맞아요.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뭐 이메일도 보고 웹브라우징도 된다라고 하면 인생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사냐. 그냥 그거는 회사에서 보면 되지. 근데 지금 만약에 스마트폰을 안 쓴다. 사실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이야기가 뭐 5년, 10년 걸릴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판 기록 찾아서 요약하고 하는데 관련 법령 검색하고 하는데 하려면 2주가 걸려라는 회사가 있고 어디는 5분 만에 끝났는데 우리? 자, 이 두 회사의 차이가 과거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의 차이보다 더 커질 거고요. 스마트폰을 쓰는 거와 일반 폰을 사람의 차이보다도 더 빨리 극명하게 날 거라는 거죠.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도 만들어야지라는 과거와 같은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미 있으니 빨리 가져다 쓰자.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다 접목을 할 거냐를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룩이 나왔을 때 누가 뉴스레터를 상상을 했으며 스마트폰을 나왔을 때 누가 배달의 민족을 상상을 했으며 지금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을 개척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애저에 갖다 붙이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지금 토양을 제공을 해주시는 건데 그걸로 어떤 서비스를 창출할 것인가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몫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이 AI로 나올 새로운 서비스들은 분명히 창의력을 가진 누군가 인간이 또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생성 AI가 가지는 매력은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층짜리 전원주택을 만들고 싶은데 전원주택 설계도를 그려줘 라고 말을 하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일반적인 전원주택을 설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존 설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거고 그렇죠. 또는 여러 가지 디지털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 있다라면 정말 홍 기자님이나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들이 생성 AI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근두근합니다. 이제 저희 C-레벨 분들이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우리 기업 지금 챗GPT 혹은 뭐 생성 AI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스텝 뭐부터 하면 되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클라우드부터 쓰십시오.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 얘가 결국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고객한테 보여주고 하려면 그런 과정들 자체가 다 클라우드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 클라우드를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아 보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챗GPT만 보고 챗GPT 쓰려고 해도 나머지 데이터는 다 아직도 우리 회사 내부에 있거나 아니면 직원들 서랍 속 USB에 다 들어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리고 오픈AI 서비스를 가져와 가지고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얘만 가져온다고 해도 얘는 그냥 말 잘 듣고 알아듣고 똑똑한데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셰프를 불러다 놓고 재료를 안 주고 맛있게 만들어줘. 아무런 재료가 없어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 못 먹잖아요. 그 재료가 되는 데이터는 결국은 클라우드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MS365의 코파일럿 발표 봤었을 때 거기에 딸 타샤의 사진을 갑자기 갖고 와서 PPT를 만들어주는 그 딸 사진도 클라우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원드라이브 이미지를 업로드한 상태였거나 그래서
태깅을 해가지고서 딸 사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MS 그래프라는 그 보게 되면 API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지를 가져와, 이메일을 가져와, 문서를 가져와 이런 것들은 이미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미지 자체가 아예 없는데 얘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니까 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거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면 결국은 저도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겁니다. 엄청 똑똑한 직원을 뽑아놓고도 재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오픈 AI 서비스를 썼는데 결국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결과가 못 도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를 블레임할 수도 있거든요. 별로 안 똑똑하네. 근데 알고 보면 재료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산업마다 뭐 어떤 고객 데이터는 꼭 회사 서버에 뭐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것들은 뭐 국내에만 보관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회사마다 나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런 관련 규제, 법령 그런 부분들 저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어떤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현재 그 애저 오픈 AI 서비스들도 전 세계 각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조만간 저희도 이제 각 지역별로 그런 디플로이를 하겠지만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프리뷰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런 수요가 늘어가면 각 지역마다 각 국가마다 데이터 센터에 디플로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츰차츰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우리는 못 쓰겠다.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순서가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환경부터 적용을 하시고 또 테스트라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고객 데이터가 아니라 뭐 가짜 고객 데이터라도 하거나 그러면 기능적으로 구현하는 데서 사실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더 고민해 보시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렇게 선택적인 기술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검토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비즈니스와 접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접근을 하게 되면 상당수의 어떤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IT와 관련 없는 회사들이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야, API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이거 쓸 수 있는 거야? API가 대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챗GPT의 AP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걸 던지면 데이터를 던지던 말을 던지면 그 결과만 딱 날라오는 거죠. 예를 들면 전표를 주고받는다든지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인터페이스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A라는 회사는 아주 특이한 포맷으로 또 보내야 되고 B라는 회사 다 틀려버리면 이것마다 다 만들어주기가 물론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API라는 건 인터페이스 게이트웨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포맷으로 던지면 이런 포맷으로 되돌려 오더라 라는 걸 공통적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럼 API 형태라는 건 내가 다 굳이 그걸 다 구현하지 않아도 필요한 기능들만 호출을 하면 결과를 받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거에 꼭 뭐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서비스에 연동을 해놓으면 결과값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그냥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뭐 소비 형태도 있고 공급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소비하는 형태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해당되는 어떤 조건만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값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챗 GPT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날리면 컴플레이션이 날라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죠. 꼭 IT 회사가 아니더라도 쉽게 가져다 쓰실 수 있다. 그래도 개발자의 도움은 받으실 필요가 필요하다. 있고요. 네. 요즘은 이제 로우코드 툴들도 많이 좋아져서 그런 API 연결을 하거나 사용하는 데는 크게 또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자를 부르셔서 우리 이거 API 어떻게 쓰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먼저겠군요. 네네.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IT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 챗GPT를 어디다 갖다 쓸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이런 회사면은 한번 이거 고민해 보실 만해요 라는 좀 분야라던가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양한 데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사내 업무 관련된 경우에도 만약에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업무를 할 때 각종 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경조사 규정, 혼인했을 경우에 인사 규정을 찾아서 신청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오래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디에 있어 뭔가 딱 하면 되지만 만약에 새로 업무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챗 GPT 기능을 이용을 한다면 간단하게 물어보면 되죠. 경조사 신청 어디다 해야 돼? 그러면 바로 답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보통 회사에 챗GPT 같은 인간 AI 한 분 계시거든요. 지원실이나 이런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분한테 무조건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못 찾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챗GPT가 해준다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아주 똑똑하고 그런 직원을 모든 직원들한테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회사에 어떤 쌓여있는 노하우를 안다든지 아니면 대고객을 상대할 때 이렇게 한다든지 누구나 상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런 일만 하는 사람이 사실 존재하기도 어렵고 네. 물론 아까 회사 내부에 그런 한 분 계시다고 했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한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바쁘시고 너무 맞아요.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힘들고 무슨 게시판 뭐 보세요? 이렇게 답변이 맞아요. 날라와요. 그럼 이제 저희가 찾아보고 죄송한데 이건 뭔 맞아요. 얘기예요? 막 이렇게 되면 그분은 막 스트레스가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그게 다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네. 그걸 사람과 사람이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에이전트 역할을 챗 GPT가 한다라면 제가 보기엔 아주 많은 시간들이 절약이 될 거라고 보죠. 내부적으로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회사 데이터에 접근할 때 사람한테 그런 경조사 데이터에 규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데는 기술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SQL 쿼리를 이용해야 된다거나 전문 툴을 이용해야 된다거나 지난달 영업 1팀의 매출 실적은 어땠지? 그 분기별로 요약을 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걸 보려고 하면 뭐 ERP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지만 만약 ERP 프로그램에도 없는 그런 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 리포트 뽑을 수 있냐? 아니면 로우 데이터 줄 수 있냐? 그럼 그걸 또 가서 엑셀로 가공을 해서 보고 다시 리포트 자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냐면 자기가 SQL 랭귀지라는 걸 모르니까. 근데 그게 이제는 지난달 영업 1팀의 결산 자료를 썸머리해서 영업 데이터 조회, 뭐 텍스트를 만들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니면 누군가 툴에 의존하거나 사람에 의존했던 부분들을 의사결정권자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연어 처리라는 것들이 특정 기술을 갖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페이싱이라는 게 이제 자연어 처리가 된다를 뿐이지 그 뒷단의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사람적인 제약 아니면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말로만 하면 되니까 다 가능해지는 거죠. 코파일럿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는 AI도 우리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래도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면 API라는 게 뭔지는 아는 일단 개발자를 대동을 하셔서 누구를 만나러 가시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주변에 가까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담당하고 있는 직원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저희 파트너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파트너분들을 컨택을 하시면 우리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애저에 올라가 있는 오픈 AI 기술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드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뭐다 또는 어떤 파트너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가이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AI 쓰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쭤봤더니 문제 정의부터 하라고 하셨는데 네네. MS 파트너한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AI로 풀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파일럿 얘기 나오고 나서 꼭 모시고 싶은 분이었는데 오늘 정말 코파일럿부터 시작을 해서 애저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오픈 AI 제품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 뒤처지지 않고 같이 앞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잘 들어본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이 써보고 네가 편한 걸 받아들이면 네 생산성이 올라갈 거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AI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그 다음에 모든 단체들의 이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AI에 저항하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이게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사실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만큼 또 위기 의식도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M365 코파일럿 기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이제 문서 작성하는 데도 도입이 됐고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서비스가 어디에든지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신 앱들 기업용 앱부터 시작해서 그런 서비스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없다라면 상당히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그야말로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시점이 아주 빨리 올게 될 거라는 거. 또 그거의 시작점은 내가 뭔가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서비스를 빨리 결합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시간을 들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작점은 일단 데이터, 문서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올려서 진정한 협업, 물론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내가 원하지 않게끔 공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권한 관리라든지 보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안 올리고 그냥 무조건 보안이 문제 있어서 나 올리지 자체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잘못됐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문서도 올리시고 어떻게 하면 협업을 잘 할지도 고민을 해보시고 또 우리의 데이터를 올려서 최종 고객한테 제대로 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변화를 꼭 싸우려거나 대립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AI 기술을 사람을 도와주는 기술로 포장이 됐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변화하고 올바른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접근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10년 전이었나요? 모바일 앱이 많이 나오면서 모바일 앱이 어떤 회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왜 인터넷 페이지밖에 없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모바일 인터페이스가 없었던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접속을 해보면 이 PC 인터페이스로 돼 있어갖고 글자가 안 보이던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곧 AI로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AI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빠르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모든 기업, 모든 분들이 한번 지금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빠르게 속도전을 펼치고 계시는 MS에서 이건복님께서 나와주셔서 오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우리 모바일 시대에 우리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글로벌로 나갔잖아요. 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고 있습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